지금까지 이런 뉴스는 없었다. 이것은 뉴스인가 분석인가? 오토타임즈만의 독특한 자동차 화법으로 털어내는 국내 최초 자동차 뉴스 분석 프로그램 하이빔뉴스. 하이빔뉴스만의 독특한 비법 시각으로 전해드리는 자동차 뉴스. 드디어 2019년 마지막 12월 4주차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한 해 대체 자동차 업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오토타임스 하이빔뉴스 그 첫 번째입니다. 대체 올해 기해년 2019년에 우리 자동차 업계에 어떤 이슈들이 뜨거운 반응을 낳았을까? 이름하여 10대 뉴스라고 얘기 되나요? 10대 뉴스인데 그 중에서 시간상 네. 몇 개만 추려서 4대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지극히 제 주관적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 제가 한번 들어보면 네네. 공감이 되는지. 자, 김성윤 기자가 홀로 선정한 4대 뉴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일본차 불매 운동. 일본차 불매 운동. 요거는 김성윤 기자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사실 그 모든 매체에서 선정을 했을 거예요. 빼놓을 수 없는 뉴스죠. 그러니까 워낙 또 이슈의 지속 기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뭐 내용은 조금 알아봐야죠. 일단 뭐 7월이죠. 7월. 한일 간의 그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제 일본산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뭐 여행, 뭐 의류뿐만이 아니라 또 자동차 부문이 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직격탄을 많이 맞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일본 3사 중에 지금 토요타, 혼다, 닛산 중에 혼다, 닛산이죠. 혼다와 닛산. 혼다는 정말 많이 혼났군요. 네,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닛산은 뭐 그러면은 벼랑 끝인데. 그렇군요. 일단 뭐 첫 달 실적이 8월에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90% 가까이 판매가 됐는데 바다가 쳤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90%면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그냥 문 열고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실적 하락은 자동차 기자하면서 그래요. 저도 사실 처음이니까 20몇 년 만에 저도 처음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파격이죠. 그래서 사실 상반기까지 일본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일본차만 연간적 5만 대 판매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뭐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근데 뭐 5만 대가 아니라 뭐 3만 5천 대도 지금 뭐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고육지책으로 일본차가 사실 할인에 굉장히 인색했거든요. 잘 안 해요 원래. 근데 뭐 이 불매 운동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 재고는 점점 쌓이고 그래서 아주 파격 할인, 전례 없는 파격 할인을 단행을 했고요. 특히 뭐 토요타가 아니라 이제 혼다 같은 경우, 혼다 닛산이 할인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혼다가 파일럿이라는 SUV 같은 경우 1,500만 원 이상 동이 났어요. 바로 600대가 바로 할인 카드를 꺼내 드니까. 반등이 이제 10월 11월. 근데 뭐 할인은 뭐 반등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할인을 계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한일 정상들이 뭐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일단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사실 이것도 거의 일본차 불매운동과 거의 1, 2위를 다퉜던 뉴스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또 이슈죠. 바로 타다와 택시 간의 갈등. 이 타다와 택시 간의 갈등. 이 타다와 택시 간의 갈등은 오늘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뒤에 또 좀 더 많이 분석이 돼 있으니까 그때로 넘기기로 하고 일단은 이런 갈등이 있었다. 일단 뭐 갈등이 있었고 지금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통과를 해서 지금 뭐 타다의 영업이 좀 사실상 힘들게 된 상황이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다른 분석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세 번째 뉴스 뭡니까? 세 번째 3대 뉴스. 세 번째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운전자 처벌 강화 되겠습니다. 일단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은 또 여론도 좀 달라요. 윤창호법은 이제 알코올 음주운전사니까 사실 지금 이것도 상당히 강화된 정도인데 더 강화해야 된다. 선진국 수준으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여론이 있는 반면 그렇지.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건 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좀 다릅니다.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의 여론이 좀 다릅니다. 윤창호법은 사실 이것 때문에 0.03%로 강화가 됐죠.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 그럼요. 또 고무적인 게 이게 지금 만 1년이 다 돼가거든요. 이법 시행이 된 지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나타났어요? 지금 그 경찰에 따르면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촉발 건수가 무려 작년 대비 20% 이상 감소. 20%가 감소했다. 이건 대단한 효과네요. 야, 이거
처벌 조금 내리니까 아예 안 하시네. 자, 그렇다면 4대 뉴스 중에 네 번째 김소영 기자가 꼽은 뉴스는 뭡니까? 네, 이제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배출가스 제한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이거는 지금도 논란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운행 금지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운전자들은 되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뭐 배출가 5등급차 서울 도심 운행 금지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은 또 운행이 금지되는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뭐 미세먼지 계절 관리자라고 해서 예. 내년 2월에서 3월 말까지 맞아요. 또 서울 겨울에. 이제 수도권에도 운행 제한하는 게 네. 있고 또 노후 경유차는 365일 또 운행이 제한이 되고 있고. 뭐야 이거? 굉장히 많죠. 지금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네, 일단은 뭐 그 5등급 서울 도심 운행 금지는 이제 12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네, 있는 거죠. 네, 네. 사대문 안 한양도청 내부에서 이제 평일뿐만이 아니라 공휴일도 이제 그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되는 거고요. 5등급 차는. 그다음 또 뭐 있습니다. 또 이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내리게 되면은요. 이제 전국에 네. 5등급 차가 이제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아, 이건 환경부가 그렇죠. 발령을 내리. 네, 이거는 이제 공휴일은 단속을 안 하고요.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과태료가 건당 10만 원. 10만 원. 네. 서울시는 25만 원. 그렇죠. 환경부는 네. 10만 원. 네. 또 있습니다. 또 뭐 미세먼지 이제 계절 관리자라고 해서 네.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네. 이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이제 수도권, 이거 수도권. 네, 5등급 차량 또 운행이 제한이 되고 이건 이것도 환경부. 네, 공휴일에는 단속 안 하고요. 네. 이제 평일에만 적발되면 또 10만 원의 과태료. 내가 볼 때 이게 적발이 중구난방이네. 네,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네. 지금 이거 하루에 다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야, 세 번 당첨되면 그러면 이거 뭐 한 60만 원 후딱 날라가요. 사과로 폐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야, 이건 좀 심하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끝난 줄 알았죠. 어. 이번에 노후 교미차입니다. 어. 이게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서울과 인천 또 경기도 17개 이제 시에서 네. 이제 운행이 제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단속 365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365일. 365일. 이거는 과태료가 지자체 20만 원. 이건 자치단체에서. 네, 그럽니다. 20만 원이 과태료가 나오고요. 최초 1회는 이제 경고장 나가고 2회부터 과태료 내야 되고요. 이게 뭐 문작성 되지 않습니다. 10번까지.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래저래 우리 김소영 기자가 2019년 4대 뉴스를 선정해서 뭐 가볍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2019년을 뜨겁게 달군 4대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타임스 12월 마지막 주 하이빔 뉴스의 두 번째는 사실 그 10대 뉴스에도 선정이 됐었었는데 오토타임스 자체에 그래도 이제 이거는 좀 산업적으로 뉴스를 전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오토타임스 김소환 기자가 뉴스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제가 뭡니까? 네, 이번 주제는 국내 자동차 생산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 이런 숫자를 맞이하게 되는 그렇죠. 건데요. 네. 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네. 올해 11월까지 국내 생산 규모는 361만 한 3천 대 수준입니다. 361만 대. 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약 38만 대를 채워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상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올해 월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2만 대 수준이고요. 월 평균이 네. 가장 많이 팔았던 달이 4월인데 이것도 한 37만 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팔았던 달까지 올라간다 한들 2만 대가 부족하네. 그렇죠. 그래서 400만 대 밑으로 떨어진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걸 그렇죠. 가야죠. 네. 아무래도 이 국내 자동차 브랜드들이 좀 많이 올해 좀 힘들기도 했고요. 네. 좀 이렇게 브랜드별로 좀 살펴보자면 이제 한국 GM은 이 트랙스 생산 물량이 좀 줄었고요. 예. 르노 삼성은 이 닛산 로그 이 위탁 물량이 줄어든 게 좀 영향을 좀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좀 심했죠. 네. 이게 쉽게 보면은 한국 GM하고 르노 삼성 쌍용차 3사가 줄어든 게 탓이 컸군요. 맞습니다. 그럼 현대기아는 뭐 잘했다는 얘기네. 그렇다고 현대기아가 뭐 월등히 뭐 우리는 방어를 잘했어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 게
글로벌적으로 이 트렌드가 이 해외 생산이지 않습니까? 현지 생산? 네. 이것도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국내 생산 감소가 불러오는 문제점, 이거 어떤 거 있습니까? 정말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적지 않은 이 연쇄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게 뻔합니다. 네. 먼저 현장에 투입될 인력과 필요한 제품 구매, 이 제품 이제 부품 구매가 줄어들게 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또 부품 회사도 부품 맞습니다. 생산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죠. 네, 이는 곧 국내 일자리 감소와 부품 협력사들의 실적 감소에도 이제 줄줄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연쇄 도미노 효과가 나오죠. 맞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시간과 비용, 뭐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현재 공장을 세우고 해외 일자리를 이제 덕분에 늘어나게 됐지만 뭐 그걸 다 떠나서 국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만회할 방법, 우리 김성환 기자가 만회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만회할 방법이 뭐 아예 없지는 않죠. 네, 유일한 방안으로는 뭐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공장을 한국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아무래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근데 가능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네. 왜 어려워요? 일단 국내 생산 여건이 만만치 않고 일단 한국의 인건비가 정말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공장과 비교해서 아무래도 좀 운송비라든지 제조비라든지 현지 공장이 을 많이 세워져 놓고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이제 국내 쪽으로 돌리기에는 이 비싼 인건비로 줘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나라는 게 좀 의문이죠. 어쨌든 우리 2020년 경자년에 경사한날 김성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내년에도 쭉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9년 기해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하이빔 뉴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송년회도 많고 또 술자리도 잦은데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늘 나오는 문제가 택시가 안 잡혀요. 불러도 그냥 가요. 앉으면 내리라 그래요. 아예 불 꺼놓고 다녀요. 이런 불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택시업계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나왔다는데 관련해서 또 타다 이슈까지 함께 오토타임스 오아름 편집장이 직접 내방을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연말연시 택시 잡기 어려워요 지금. 네. 요즘 브랜드 택시가 많이 생겨났고 좀 쉬워졌나요 그래도?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통계를 보면은 확실히 좀 승차 거부 같은 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서울시에 저희가 승차 거부를 당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다산 콜센터 120에 전화하시면 120, 신차 거부 신고할 수 있는데 이 신고 건수가 꽤 많이 줄었다 그래요. 얼마나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제 9월까지 한 절반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까지 한 4,500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2,500건이니까 한 2,000건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줄었네요. 꽤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게 귀찮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경쟁 업체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 택시의 경쟁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승차 거부를 하시는 이 택시 기사분들이 확실히 좀 많이 줄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내부적인 어떤 자정작용들이 작용을 하는 모양이군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목적지 안 보고 택시 강제 배차해주는 앱도 있는데 네. 그거 온다 택시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온다고 해놓고 안 오던데. 네. 그러니까 저도 해봤어요. 안 와. 네. 온다니까 안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대수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말이 되면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수요가 한 3만 건 정도 있다 그래요. 3만 골. 네. 그 순간에. 이게 막상 온다 택시가 제일 많은데 이게 한 4,0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꽤 세다는 26,000명은 온다 택시를 때려도 안 와. 안 온다는 얘기예요. 네.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카카오티에서 블루, 또 카카오티 벤티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도 한 합쳤을 때 5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럼 4,500명 지금 콜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KST에서 마카롱 예약하는 서비스 있고 최근에는 그냥 예약 안 해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스위치 이런 거 내놨는데 이것도 한 100대, 200대 정도. 250대 정도.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 합한다고 해도 한 5,000대가 안 되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이럴 때 일반 택시들이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될 텐데 네. 거부하나요? 아직도 좀 승차 거부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절대적인 이 공급도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택시의 공급이 2만 5천 대 정도 수준이래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좀 공급의 숫자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개인 택시 업자들과 얘기를 해서 금요일에 쉬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그분들에게 이제 금요일은 너무 성수기니까. 가나다. 라예요, 라. 가나다라. 네, 라일 텐데, 이 라의 휴무를 나중에 월에서 목으로 좀 조정을 해보자. 금요일에 워낙 택시 수요가 많으니까. 이거 쉬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가지고 쉬자. 그렇죠. 우리 좀 평일에 쉬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조금 공급을 늘려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또 뭐 골라 태우거나 승차 거부하는 거 당연히 단속 나간다고 합니다. 뭐 강남이나 홍대 일대에서 이제 단속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최근에는 좀 그 거점에서 불만 켜놓고 이렇게 어디까지 가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택시 아예 불을 꺼놓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래요. 이게 단속 대상이 되니까 이거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이제 안 잡힐 때. 네. 타다를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용해 보면 타다도 사실 그 시간에 때리면 잘 안 와요. 개수가 얼마 없어서. 맞아요. 네, 똑같아요. 부족한 천여 대 거는. 정도밖에 안 되기 그러다가 때문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잡혔어. 네. 탔어. 응. 편하죠. 그럼 만족도가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하고 갈등이 심하죠. 그렇죠. 올해 가장 큰 이슈기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타다하고 이 택시의 갈등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이 연말에야말로 이 택시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타다를 탔을 때 굉장히 승차 거부도 없고 또 이 서비스 품질도 좋으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000대로 이걸 모든 수요를 다 커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그럼요. 때 나머지 25,000대 이 택시가 좀 나서서 스스로 좀 승차 거부도 좀 줄이시고 좀 품질도 서비스 품질도 올리고 이렇게 주시면 연말 연시에 좀 바짝 땡겨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이 택시 수요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12월에는 개인 택시 사업자분들이 운행을 줄이는 게 경제적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이게 세금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개인 택시 운전자들의 매출이 이게 4,800만 원 선에 네.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넣으면.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요. 이게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그 기준이 4,800만 원인 거예요. 적용 세율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기존에는 1.8%에서 이제 네. 9.1%로 갑자기 늘어나요. 9.1%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차라리 늘어나니까. 더 안 벌고 말지.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12월에는 내가 좀 쉬엄쉬엄 하는 게 낫지라는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다가 한번 좀 기준을 좀 바꿔달라, 변경해달라 이렇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굳이 세금만 더 낼 바에야 나는 적게 벌게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나 오늘 쉴래 그냥. 그쵸. 이게 4,8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예 뭐 6천만 원, 7천만 원을 벌면 뭐 이 정도 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4,800만 원 언저리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4,850만 원 벌었어. 그렇죠. 조금 더 일했어. 그럼 안 내야 돼. 했잖아요. 야, 이건 문제가 있다. 네. 어쨌든 뭐 2019년도 세 번째 마지막 뉴스를 우리 조아론 편집장께서 전해주셨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쭉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 기해년이 이제 며칠 뒤면 끝납니다. 그리고 2020년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쥐의 해 병자년이 다가오죠. 하이빔 뉴스는 경자년에도 똑똑하고 영리한 쥐처럼 영리하고 분석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계속 됩니다. 흔히 명언은 유명한 사람이 남기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명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자신만의 명언을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19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2020년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명언을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제가 남기는 명언은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 단순히 오는 게 아니다. 이게 명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만큼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져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 2020년의 미래를 위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경자년에 저는 또 한 번 다시 계속 쭉 지금 이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